안녕하십니까. 공원화 21 402호입니다.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건물 외벽공사하고 주차장공사 내년에 하기로 2003년도에 하기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4월 22일 날 토요일 날 그 10가정이 공원화 10가정 중에서 6분이 참석했습니다. 402호, 301호, 또 302호, 101호, 102호, 지하 1호, 그리고 401호께서는 사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. 여기서 결의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주시겠다. 그렇게 사전 동의해 주셨고, 그 4월 20일 날 결의된 내용이, 창틀, 우리 건물 새로 짓고 지금까지 약 20년 넘었는데 창틀이 너무 실리콘이 오래돼서 그 건물 벽하고 많이 이격돼 가지고 틈새가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실리콘 다 제거하고 실리콘 작업하고 또 외벽 드라이비트 외벽 공사 그렇게 하고 주차장 바닥에 수평을 좀 잡고 우레탄까지 이렇게 공사해서 이제 빗물이나 그런 것에 피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결의하기 전에 하루 전날 302호 사모님이 그 전에 자신의 집 수리해준 그 업자 잘 아시는 분한테 이제 사전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아마 1일 날인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약간 어둠할 때 대충 정확한 견적은 아니지만 구두로 550 정도면은 저 창틀하고 외벽 공사 발수 공사하고 주차장까지 이렇게 공사해 주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우리 회의할 때 그 내용을 설명하니까 우리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회의 전에 그 우리 지하 2호 사장님이 사전에 어떤 업자분하고 이렇게 나눴던 대화를 우리가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?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근데 이분이 견적서를 그 회의 도중에서 그분 통화하고 이분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550의 내용에 대해서 공사해 주겠다고 이렇게 그 회의 장소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정도 견적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 아니, 전화를 받긴 받는데 다시 전화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연락이 또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해도 보면 다시 전화해 주겠다고 안 되고, 또 우리 302호 사모님이 여러 번 계속 하니까 그분도 이제 다음에 연락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 받아요.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이게 너무 좀 저렴한 가격에서 견적내서 그러지 않은가 해갖고 다시 이 견적을 받았습니다. 두 업체에서 받았는데 첫 번째 다른 업체입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견적을 쭉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히 내주셨는데,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가운데 발수 재도포라고 10만원 곱하기 3면 30만원, 그것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총액이 합계가 532만 9,400원, 약 530만 원 정도 이렇게 견적을 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, 이 견적업체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 항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견적이 보면 상당히 셉니다. 692만원,
자,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?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여기 두 번째 항목 품명 두 번째 보면 외벽 포인트 이해 도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아까 1번 견적 내시는 분은 30만 원인데 이분은 무려 300만 원, 270만 원 차이가 나지요. 그 1번 견적 내시는 분은 그건 저기입니다. 발수로 그냥 뿌려주는 걸로 한번 뿌려주는 걸로 그렇게 30만 원 예상한 거고, 여기 두 번째 견적 내신 분은 저 이해 도장 건물이다 먼저 하도로 이렇게 벽에다 칠해주고 그 다음에 상도로 이렇게 칠해주는 그런 것에서 그 가격 차이가 도장 부분에서 약 270만 원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, 이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은 이 전용 페인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인터넷에서 살펴보니까 왜 드라이비트는 보드 전용 페인트를 써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 보면 비트텍스 여기 저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한 것은 좀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. 자, 읽어보면 보통 현장에서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을 재보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잘못된 도장 시스템으로 도장은 가능하나 접착력, 부착력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수성 페인트로 보수하면 안 됩니다. 자, 수성 페인트가 싸긴 하지만 그걸로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콘크리트, 시멘트, 몰탈, 슬레이트, 시설물 및 드라이비트 상도로 외부용 도료라고 이 비트텍스라는 제품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저 도장 기구로는 붓으로도 가능하고 노라로도 가능하고 스프레이도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전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 비트텍스가 다른 수성 페인트보다 비쌉니다. 옥션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. 16유니트에 99,000원. 자, 이것을 하도 위에다가 이 상도를 칠해줘야만 제대로 드라이비트 기능을 받을 수 있죠. 외벽 보호가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, 보십시오. 지금 저 드라이트 벽에다가 발수하지 않고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? 발라요.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. 자, 벽을 타고도 바르지요. 색깔이 아주 예쁘지요. 바릅니다. 저렇게 드라이비트에는 바르는 것이 저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. 물론 발수도 가능하지만 발수는 좋은 효과를 내기 좀 어렵다고 그래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두 업체 중에서 우리는 한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, 이왕 공사하는 거 제대로 하려면은 제가 그 카톡에도 나와 있듯이 2번 업체가 적합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놨습니다. 우리 저 각 세대주분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드라이비트 저 뒷면에 102호 창틀 위입니다. 다른 세대보다도 저 102호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. 저 부서진 지 보시죠? 빨간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안쪽, 그게 상합니다. 그리고 다음 화면도 많이 상해있는데 이 화면하고 다른 장소입니다.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다른 장소입니다. 여기도 102호 그 뒷면 창틀 위 난입니다. 저 비가 오면 비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저 상한 부분으로 침수해서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.
자, 그리고 또 이쪽 이런 벽면으로 또 이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파고 들어가서 벽이 이렇게 침투돼서 그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드라이비트는 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참 다른 건 좋지만 충격에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요번에 제가 또 알았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그 외벽하고 드라이비트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았고, 이제는 저 창틀 실리콘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실리콘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자,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저 실리콘 그 제거할 때 자 보면 딱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작업하기 용이하고 빨리 하려고 그 표면에 나타난 부분만 싹 도려내서 하면 그러면 제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. 저런 식으로 위에만 덧방하면 저기 떨어지기도 쉽고 좋은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렵더라도 실리콘 작업하려면 안쪽으로 파줘야 된다고 합니다. 좀 파서 실리콘이 깊이 들어가게 하고 넓게 발라줘야 그래야 오래가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실까요? 좀 파고 들어갔죠. 안쪽으로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겠지요. 그러나 저렇게 해야 실제로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공사입니다.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. 살짝 잘라내가지고 오는 것은 작업도 빨리빨리 하고 쉽지만 실리콘도 좀 재료도 덜 들어가고 쉽지만은 저 오래 가지 못하고 좋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. 한마디로 보면.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와서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얘기를 자기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연립 같은 거는 공사하지 않고 주로 아파트를 전무로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저 주차장 바닥입니다. 바닥 제일 첫 번째 회의할 때 그 금액 내준 분이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충격이긴 한데 2번 업자 저 외벽 공사한 그분한테 그 주차장 바닥까지 같이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문의해 봤더니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근데 공사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면 시멘트가 좀 위에 보면 많이 이렇게 좀 사고 있는 부분이 있죠. 이거 다 보면 고압 청소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위에 저 약간 이렇게 저 산화라고 해야 되나요? 무엇을 해야 되나? 하여튼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긁어내고 저쪽 끝부분이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약간 고를 내줘서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그렇게 가려내는 작업 한다고 합니다. 가려내는 작업하고 기역자 꺾어지는 역기역자 꺾어지는 그 끝부분에 가면 또 많이 웅덩이처럼 이렇게 빈 탈락된 곳이 있어요. 거기다 매꼼해주고 또 거기다 보면 구멍 뚫어가지고 배수 길까지 또 따로 내고 그렇게 공사를 해주겠다는 분이 계셔요. 근데 그 외벽 공사하는 분은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 다 보면 약간 가려내고 여기다가 하도, 중도, 상도 그 우레탄 방수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약 400 정도
저 산출돼 있는데, 예. 저는 사실 관리하기도 편고 그래가지고 우레탄 사용하지 않고 지붕 저 다 걷어내고 지붕처럼 생긴 거 다 걷어내고 저기 턱 있잖아요. 그 턱을 더 높이 한 10cm, 15cm 싸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기다가 저 레미콘 한자를 부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그냥 밑이 경사지게해서 두툼하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런데 레미콘 한차가 약 80만 원이고 미장공사 하는 분들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미장하시는 분 뭐 한 이 하루에는 못하겠죠. 왜냐하면 벽 사는 거고 또 저 이렇게 수평 잡고 뭐 하고 하면 두 분에서 아마 이틀 정도는 해야 될 그런 물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것도 비용이 한 3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진짜 뭐냐면 요겁니다. 여기 지붕 다 드러내면은 지하로 물이 바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 걷어내고 저 벽 높여주는 거 그게 적합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다 생각됩니다. 그리고 그렇다면 저 치앙같이 생긴 저 지붕을 위에다가 하면 어떠냐?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저 가스배관 보이죠? 가스배관이 쫙 있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위에다가 할 만한 그런 위치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람직한 않은 방법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알고 이제 그 바닥 공사하시는 다른 분, 우리 302호 사모님이 자기가 사시던 집 공사해 준 분이래요. 그래서 이분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. 어제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내왔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쫙 잘 견적을 내왔어요. 그리고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그 입구 부분은 차가 밟아도 저 우레탄 것은 깨지고 뭐 그런데 그 강도가 센 차가 밟아도 괜찮은 그런 에폭시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고 저 뒤에도 저 빗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멘트 보강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비용 산출이 저 빨간 형광펜으로 된 거 416만 원 나오는데 내고해서 좀 깎아가지고 38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견적서를 보내주는데 참 이거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거라고 저 생각됩니다. 그리고 102호 사모님이 우리 건물 앞쪽에 냄새, 정화조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고 해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저 정화조 주변에 보이지요? 시멘트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실돼 있습니다. 깨져가지고 저 철 구조물이 좀 이렇게 완전히 그 틈새가 있어서 그 틈새 사이로 가스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. 들어봤더니 보세요. 많이 사갔지요. 벌써 한 20년 됐으니까 많이 사고 있어서 사람이 밟으면은 괜찮지만 차 같은 거 무거운 거 밟으면 그냥 저 상태에서 밑으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. 4개입니다. 4개인데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면 저 드러내서 보니까 저래요. 자, 그 위에 C 구조물 땡금한 거 위에 밑에 시멘트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차 있지 않아요. 저 구멍 난 거 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잖아요. 원래 꽉 차 있어야 하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굉장히 보면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전에 좀 손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동네 그 은행 일동에 있는 설비하시는 그
그분도 우리 302호 사모님이 잘 하셔가지고 와서 견적 좀 내달라고 해서 견적 보내왔어요. 그 견적 내용이 저겁니다. 저 철구조물이 아니라 저건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다운받은 건데, 저건 이제 강화 플라스틱 강화 FRP라고 하더라고요. 강화 FRP 녹슬지 않는 거. 예. 저걸로 이렇게 쌓고 주변 시멘트를 이렇게 딱 보강해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. 영구적인 건 아니겠죠. 뭐든지라. 왜냐하면 가스 자체가 많이 독하지 않습니까? 하여튼 녹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. 강화 FRP이기 때문에. 자, 이런 재질로 4개 바꾸는데 얼마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화조 뚜껑 4개와 주변 상태에서 한 개당 35만원 곱하기 4 하면 140만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보면 저 외벽하고 창틀 공사하는 거 약 700만원, 그리고 저기 주차장 400에서 380 하면 얼마입니까? 700에서 400 하면 1100에서 20에서 30 빠지죠. 그러면 저 1170만원 맞나요? 자, 400하고 700, 1070만원. 만약 저 정화조까지 한다면, 저 1070만원에서 1100, 1200만원 들어가고, 저것을 뺄 경우에는 1170만원, 1070만원. 자, 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요 정화조 이건 조금 더 이렇게 보강 시멘트로 뚫어진 그것만 보강해서 조금 더 쓰고 다음에 하자든지 아니면 지금 하자든지 각자 세대주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일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각 세대분들은 이제 이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아셨으니까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는 각 세대주께서 동의 표시를 카톡에다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공사 대금도 미리 준비해 주셔야, 그래야 이렇게 해도 빨리빨리 해도 장마 전까지 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